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간밤에 일본이 난리가 났네요. 일본 하면요, 자민당 정권의 100년 집권 보통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당 그 구조가 이제 확고히 이제 뿌리 내린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사태 때요. 그때 이제 야당이 한번 집권했었죠. 그거는 그야말로 후지산이 폭발했다. 일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경천 동지할 일이 터졌던 거죠. 그때 이제 민심이 어, 완전히 이제 여당인 민주당 저 자민당에서 떠나가지고 일본에도 공교롭게 또 민주당으로 불리는 정당이 있습니다. 입헌 민주당 요즘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당이 이제 일당으로 올랐으면서 집권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것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 얼마 못 가고 바로 이제 자민당 정권으로 다시 넘어갔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모든 선거에서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단독은 고사하고 어, 우호 정당인 공명당하고 합쳐도 말이죠. 과반이 안 됩니다. 이 과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다른 어떤 정치적 조합이 탄생하지 않으면은 정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이번에 저 야당 그 연합, 이 이제 소위 이제 현 여당의 자민당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약진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요, 어, 고이즈미 신지로 왼쪽입니다.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나이도 비교적 젊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죠. 인기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현재 일종의 개혁 혹은 신선한 이미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자민당의 간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인물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재 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총선을 이렇게 걸었는데 여기서 그냥 대표한 겁니다. 어쨌거나 대표. 자, 이렇게 되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시바 총리 이분이 뭐 한 달 만에 이게 총리에서 낙오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좌우지간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이 정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이 향후에 수습을 잘 못하면은 야당이 갑자기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보게 되면 일본도 우리가 알던 이제 일본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권, 틱톡 정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는 이 틱톡이 됐잖아요. 여야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신재 이 좌파로 불리는 야권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세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현재 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으로 불리는 이쪽이 정치에서 언더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엄청난 어떤 변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요. 10대, 20대, 30대들을 추동할 수 있는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인책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인책이라기보다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과 연결되는 고리가 지금 다 끊겨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뉴스 쫙 나와 있잖아요. 일본 총선에서 자민 공명 여당 과반 의석 실패했다. 15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제 하죠. 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 센세이션은 한 일입니다. 이시바 이분이 사실은 일본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정치 거물이긴 해도 어, 아무래도 조금 젊은 층이 볼 때는 비호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너무 얼굴이 올드하게 생긴 데다가 친화력이 있게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쨌거나 이분이 승부수를 던졌지만 뭐 그야말로 이제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최근에 이 자민당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아주 낮았거든요. 20%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이런 어떤 엄청난 난리가 났습니다. 다 과반이 어렵다라고 다들 경고했는데 위기에서는 더 강한 카드를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 어떻게 해보다가
이번에 막 박살이 났다 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인을 보게 되면요. 이게 컸어요 이게. 일본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대거 낙선이 되었는데 여기 전부 대부분 인제 이게 이제 자민당 정권 인사들이거든요. 일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민당 심판론 같은 게 이제 이게 불붙은 거죠. 심판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기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스캔들 연루 의원 46명 중 62%인 28명이 낙선했다. 이 28명이 사실은 당선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말이죠. 물론 다 되는 건 어렵겠지만 여기서도 한 10수석 이상 손해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 46명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공천을 주지 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한 10명과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은 34명,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훨씬 전에 탈당한 2명 이며 대부분은 옛 아베 총리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권을 유지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여기서도 벌써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뭐 다른 어떤 뭐 식으로 뭐 회방을 놓았다. 그리고 내부 총질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일본에는 근자에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당 전체를 하나로 조율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굵은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도 치명적 약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에 록히드 사건, 리크루트 사건 등 대형 부패 사건으로 어 파벌과 금권 정치 이미지가 강한 자민당과 이 과거에 이제 그런 전통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번 스캔들이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남겨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고요. 또 다른 패인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부패 요인도 있었지만요. 이것도 컸죠. 3일 남은 일본의 총선, 일본 엔화와 금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엔저로 인해 가지고요. 1인당 GDP가 지금 많이 처졌습니다. 꽤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일본보다 잘 씁니다. 어쨌거나 1인당 GDP 이상으로는. 물론 그게 이제 환율의 장난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보다 낮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옛날에 뭐 미국을 위협하던 그 일본은 지금 아닙니다. 일본 자기 하나 지금 뭔가 한수하기에도 급급하다 이렇게 봐야죠. 경제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이제 사단을 일으켰다라고 봐야죠. 아마 가장 밑바닥 민심을 이 혼탁하게 만든 어쩌면은 자민당으로부터 사람들이 철수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이 인제 일본 경제다. 벌써 이게 언제부터 침체된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즘 마치 축구로 치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EPL의 그냥 최강자였는데 지금 현재 뭐 10년 이상 지금 계속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든 게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지금 일본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 지금 자꾸 집권하고 이러면은 지금 저 좌파로 불리는 세력들이 집권하게 되면 이제 발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치고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가진 자들 빼들고 뭐 나눠준다 해도 제대로 나눠주는 효과도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예고가 됐었죠. 경제도 지금 좋지 않다. 현재는 말이죠. 일본이 자민당 단독 정권 247석에다가 공명당 32석까지 합쳐 가지고 뭐 전체 뭐 엄청난 어떤 과반 훨씬 넘긴 그런 안정된 그런 어떤 구조였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공명당하고 합쳐서는 과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래도 지금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는 그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그런 어떤 다당제입니다 여기도. 작은 정당들이 아주 많아요. 작은 정당들이. 이 가운데요. 일본 유신회라고 있습니다. 일본 유신회. 일본 유신회가 공명당보다도 의석을 더 많이 이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물론 일본 유신에도 의석이 조금 줄긴 했는데 주로 이제 관서지방 오사카를 중심으로 오사카, 코베, 교토 이런 지역 전통적으로 과거 도쿄가 일본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일본의 이제 그 최고 중심 지역이었었죠. 수도였었죠. 그 지역 관서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인기 있는 정당이 바로 일본 유신회입니다. 근데 이 일본 유신회가 사실은 이 자민당보다도 훨씬 보수입니다. 극보수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 유신회가 만일에 감정적으로는 자민당하고 좋지 않지만 어쨌거나 정치 이념적으로는 자민당하고 사실은 서로 이렇게 합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유신회라는 것이 오사카 지역주의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주장하는 것들이 우익 대중주의 그리고 작은 정부 우파들이 대체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그리고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지상주의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내세웁니다. 스펙트럼은요 우익 빅텐트라고요. 중도에서 극우까지를 다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보다도 더 우파예요. 여기가 일본 유신회가. 여기서 말하는 유신은요 10월 유신할 때 그 유신하고 같은 한자지만 일본 안에서는 혁신, 개혁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요. 자, 일본 유신회가 이제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당이 합치면 과반을 넘깁니다. 그러면은 자민당 주도하는 현재 이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그런 정치적 거래, 협상과 타협에 성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일본 총선에서 자민 공명 여당 과반 의석 실패 이 기사에 딸린 요 밑에 오른쪽 요 사진이 이제 입헌 민주당의 이제 이게 대표 인물이죠. 일본 총리 왼쪽에 이시바, 오른쪽에 노다 입헌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총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말이죠. 야권하고 지금 일본 유신당까지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일본의 이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달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국가적 그런 색채가 없습니다. 뭐 그리고 다소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처럼 북과 남과 북 같은 이런 어떤 이슈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 뭐 서로 달리 생각하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민당은 아무래도 독도 문제라든가 그밖에 과거사 문제로 조금 더 우리가 날카로운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일본의 야당 입헌 민주당이 만일에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 정부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이슈는 조금 작아집니다. 그런 이슈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좌파들은 봐라 말이야. 극우들은 뭐 끝났어.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데 자민당 극우 아닙니다. 극우는 일본 유신회 같은 저기서 일부 품고 있고 그보다도 더 극우적인 정치 세력이 있죠. 다만 제도권에서 이제 이렇게 실적을 내지 못해서 그렇죠. 자민당 정도는 사실 중도 보수에 가까워요. 여기도 사실은 중도 보수. 이 정도를 갖고 극우다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짓입니다. 진짜 극우 맛을 못 본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 딸린 댓글을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정치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심한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만국 자민당은 사실상 60년 집권 독재당임, 일본의 40년 곤도박질의 주인공이자 부패한 세습 권력 집단이다. 한국의 국힘당과 궤를 같이 하는 당임.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의힘과 더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민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입헌 민주당 같은 저런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총리가 무라야마입니까? 무라야마 총리가 우리나라 와서 또 뭐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행동과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민주당하고 저쪽 입헌 민주당하고 같은 걸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친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요. 일본은 달리 뭐 세력이 뭐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친중파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아니야. 다 같아.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다니까요. 자민당이나 제가 볼 때 입헌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좌익 빨갱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뭘 모르고 지금 떠들어대는 겁니다. 어, 차이점은 자민당 극우는 일본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한국의 극우는 자국의 역사를 뭉개고 타국에 매국하는 더한 악질 세력이다. 이런 식의 댓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이 좌파가 되든 아니면 현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을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허상 허구를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선동당한 거거든. 왜곡된 이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이게. 특히 일본 관련해서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지들이 해놓고 그거를 또 이 보수가 자꾸 역사를 뒤집었다 그래 자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역사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바로 세우면은 정권은 안정적으로 보수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 일본 극우는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트럼프는 자국의 우선 정책을 내세우는 동시에 북한의 김정은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임. 근데도 단지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한국 보수 우파들은 대체 자기들 정체성이 뭔지 알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들끼리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멍청이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댓글이긴 하네요. 제가 이 댓글을 이제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 민심을 그래도 일단을 좀 엿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철진한 2년 취급을 받고 있음. 뭔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강 망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죠. 유럽 보십시오. 극우들이 막 집권하려고 하잖아요. 보수다, 뭐 좌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정권이 틱톡이 된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반반 국가가 됐죠. 미국도 보면 민주당 반, 공화당 반이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유럽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일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됐고요.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민주국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들이지, 자민당 보고 극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들은요, 일본 보고 걸핏하면 제국주의, 다시 그냥 무장을 한다,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일본이 겁납니까? 무섭습니까? 지금의 일본은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경계해야 될 나라는 북한을 뒤에서 이렇게 사주할 수도 있는, 북한을 밀고 있는 중국이죠. 중국은 옛날에 우리가 알던 30년, 40년 전에 그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니까. 우리나라에 만일에 군사적 침략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이런 민주화된 나라인데 여야가 있는 나라고 국회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국회에서 일본 보고 전쟁하라고 거기 찬성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겠어요? 일본 국민들이 그거 허용하겠어요? 일본 언론이 허용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일본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전쟁, 공격하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방어적 전쟁을 몰라도. 근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지구촌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 두 나라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의 이 역사관이라든가 이 안보관, 정치관이 얼마나 이게 뒤틀려 있고 엉터리인지 다 보여주는 것이다. 자, 아무튼 일본의 이번에 이 선거 결과는요,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우리로서는 그닥 이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좌파, 일본의 민주당은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좌파하고 연결된다라기보다는요, 자민당 스타일과는 좀 바뀐다. 자민당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정도지, 지금 우리나라 그 종북 운동 세력들처럼 반국가적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도요, 천황을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자민당 그 외교 노선은, 안보 노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아베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다만, 아베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은 또 없잖아요, 자민당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누가 되든 우리로서는, 꺽 먹고 알 먹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유신회가 이번에 비로소 자민당 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우파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하고 조금 더 불편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또 그 축소기,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든, 아니면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를 끌어안고 다시 조금 더 우파적 어떤 그런 색칠을 띤 정부가 탄생하든 우리에게는 해로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